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두 사람이 말 그대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선거 때까지 하나로 뭉쳐야지만 힘이 됐죠? 뭉쳐야 되겠죠? 네! 제가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보배라고 불렀고 우리 당에서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라며 장동혁 지도부의 친한계 징계 시도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 단순한 친목 도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구체적으로는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장동혁 대표는 당명 개정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속에서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의 러브샷, 파급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예, 지난 대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러브샷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 장면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인가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들이받는 뭐 소를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소띠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계속 안 좋은 얘기 거의 당에서 그냥 소위 이른바 잡돌이 하듯이 본인이 당하다가 김문수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모인 자리에서 전현직 의원, 뭐 당협위원장, 수도권 뭐 모임이라고 하죠.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환대받는 것은 굉장히 뭐 속으로 훈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때를 저희가 돌이켜 보면 후보 확정되기 전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당시 총리를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그 쌍관, 소위 쌍관 지도부가 무던히도 그냥 그 한밤중에 쿠데타처럼 일으켰었잖아요. 그때 그 행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도 있는 데다가 당이 뭐 어떤 그러니까 그 김문수 전 후보가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적 굴욕도 있고 당이 또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했겠죠. 그래서 저렇게 당의 보배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국민의힘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또 합리적인 보수의 길로 가려면 이렇게 배척하고 쳐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저렇게 좀 훈훈한 모습도 보여줘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뭐 모처럼 계속해서 비난받고 비판받다가 본인에게는 매우 흐뭇한 자리였겠죠. 그러나 향후에 진짜 변해야 될 사람 장동혁 대표인데 또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그 지도부인데 거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그 장관의 전 장관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소구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중진이나 현역들에게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 모습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러브샷도 그렇고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장면에 이제 함께 건배하는 모습이고요. 손을 꽉 잡고 있고 이 정도면은 정말로 끈끈한 모습인데 정강재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도 오랜만에 훈훈한 모습 봤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보면 애증이 좀 교차할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결선 투표를 갖고 그 결과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현실 정치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당을 보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실정, 독주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당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아무리 이렇게 실정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는 우리 당이 분열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보수 우파 진영을 전체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일부 중도 진영을 대표하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은 유난히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연륜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떻게 좀 격려하는 듯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집단 지성을 김문수 전 장관이 보여준 것 아닌가 싶어서 일종의 좀 희망을 봤습니다. 희망을 봤다. 예. 그리고 저 장소가 서울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이 모인 자리라는 점도 주목이 되고요. 또 시점도 장동혁 대표가 바깥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라고 하면서 뭔가 한동훈계를 직격하는 그 발언을 내놓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는 결이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도 했습니다만 김문수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 입각하기 전까지 사실상 정광훈 씨하고 자유통일당 활동도 같이 했던 사람이고 예.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인데 그런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손을 붙잡고 러브샷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요인이 뭐냐? 저거는 뭐 거의 100% 장동혁 대표 덕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장동혁 대표 어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추진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인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해찬 여도연구원 부원장 임명 그리고 김문수 국민소통위원장 임명 이 인사를 보면서 한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라는 걱정을 많이 받던 김문수 전 장관마저도 야 이제는 아니겠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예. 판단이 드니까 저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물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를 당에서 축출하고 쫓아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알겠는데 예. 그러려면 그런 어떤 정치적 투쟁 내지 싸움을 하려면 무조건 자기 편을 많이 끌어들이고 자기 세를 크게 하고 쫓아내려는 상대방을 심히 약하게 소수로 몰아붙여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서야 될 사람도 적과 함께 하도록 연대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일종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저렇게 망가뜨리기도 쉽지 않은데 단시간 장 대표가 내에. 결국 초래한 일이다. 예. 예. 장동혁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 지지층이 겹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김희정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이런 어떤 평화문도가 길게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장동혁 대표와도 며칠 뒤에 러브샷을 한다. 이건 뭐지? 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이 어쨌든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견제하고 또 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당의 이제 중진, 원로의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이런 어떤 러브샷을 하는 것이고, 뭐 한동훈 전 대표와 뭐 힘을 합쳐서 뭐 장동혁 전 대표 체제를 뭐 흔든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은 전혀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며칠 후에 또 장동혁 대표와 또 러브샷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김영남 의원이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전혀 이제 아닌 것이 지금 일단 드러났던 수치만 보더라도 어제부로 그 국민의힘 당원이 투표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역사를 보면은 19년도, 20년도까지는 30만 대 하다가 이제 2022년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70만 대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이제 70만 대 후반대에서 계속 횡보를 해왔는데 이번에 100만을 돌파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대 다수가 장동혁
호를 지금 이제 지지한다는 강력한 어떤 반증이 되는 것 같고, 또 얼마 전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80% 이상이 지금 현재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당 내에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든지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찻잔 속에 지금 태풍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떤 당의 어떤 단합을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최근에 10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건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이게 당원이 왜 늘어났냐면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 예를 들어서 시의원, 구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책임당원 모집하는 거예요. 예. 당내 경선을 앞두고 그 책임당원들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자기 찍어줄, 그러니까 경선에서 본인을 찍어줄 책임당원을 적어도 수백 명씩은 모집해 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입당원서를 뭉터기로 이렇게 제출하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지. 이게 장동혁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 전혀 사실이 아닌 게 그러면 2022년도 지방선거에는 그런 책임당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책임당원이 있었고, 또 2024년도 총선 때도 당연히 당원에 의해서 그 평가를 받으니까 그때도 역시 당원 어떤 모집하려는 어떤 동기는 똑같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숫자가 당시에 70만 대였다. 그런데 지금 100만 대를 넘은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어떤 이벤트로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원이라는 거는 가입한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탈당 안 하고 남아 있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선거를 치를수록 당원 숫자는 늘어나요.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 100만 됐다고 자랑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권리당원 230만 명 넘긴 지가 언젠데요. 예. 이 100만 명의 숫자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를 지지하는 나를 보고 한 거다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석은 좀 각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당원 가입할 때 왜 가입했나요? 추천인 쓰듯이 그런 건 없으니까 정확히 분석은 하기 어렵겠지만요. 그리고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중징계 처분 권고를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일종의 2라운드라고 할까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여전히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 높은 처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하는 게 정의다라고 했고요. 정광재 의원님, 네. 한동훈계 축출 선포다라는 해석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당원 개입할 때요, 추천인은 씁니다. 그런가요? 예. 저도 최근에 당원들 많이 모집했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는 아니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당원들을 모집하는 활동이 국민의힘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당내 경선을 위해서 그럴 거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이 굉장히 이른바 짠노라 됐다. 그러니까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당원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일종의 당의 운영으로 보면은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죄가 있으니까 구형을 한 거죠. 그 구형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다고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하는데,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한 얘기는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 그렇게 강도 높게 처벌해갖고 권고한 게 2년 권고한 거잖아요. 최종 판단은 아직 구성되진 않았지만 윤리위원회가 하는데,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저런 의지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 논의는 본인의 손은 이제 떠난 거죠. 예. 그러면 일종의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될 윤리위원장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볼게요. 중징계 처분이 실제로 일종의 선고까지 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윤리위원장 자리에 강성 인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박정하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부 이제 전원에 의하면
그 부정선거 얘기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지난 총선에도 공천에 탈락했던 무슨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예. 장해찬 부원장, 예.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예. 그리고 도태우 윤리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우리 당은 부정선거, 윤 어게인과 절연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도태우 변호사는 사실 예전에 구설수가 좀 있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윤리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박정아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제 그 여도연구원의 부원장이 됐지만 여도연구원의 부원장이 수십 명입니다. 그다음에 김민수 최고가 이제 국민소통위원장이 됐는데, 국민소통위원장이 대단한 거 보였지만 당 대표 산하에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는 이 특별 어떤 위원회의 어떤 하나인 국민소통위원장보다도 훨씬 더 레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가 너무 강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국민윤리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설왕설래를 지금 장동혁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정 어떤 그 치우침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의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좀 부정확하게 읽히는 것을 오히려 방지하기 위해서 예. 더 많은 좀 고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직전에 윤리위원장이었던 여상훈 변호사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의 조치 정도 내렸던 분 아닙니까? 매우 합리적인 저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 그만두게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떤 합리적인 사람을 또 찾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예. 더군다나 당무감사위원장 굉장히 거칠고 아주 살벌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전혀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에 오히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윤리위원장이 오겠습니까? 그 장 대표의 이야기,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의 이야기, 또 호언장담하고 있는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부합하는 그런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날 김문수 전 장관하고 러브샷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포장지 가리를 예고한다 손 치더라도 당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윤리위원장에 누가 인선되느냐가 장동혁 대표가 뭐 러브샷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 여기서 토론 마치고 저는 박주민 의원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